그래. 좋네. 그런데 집안은 어때?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서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키우셨대요.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인데? 경북 예천에서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서윤은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경북 예천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설마 하는 마음에 유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예천이라고 했어. 무슨 식당인데? 전통 된장찌개로 유명한 곳이래요. 30년 넘게 하셨다고 하던데요. 서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며칠 전 자신을 무시했던 그 여자가 딸의 예비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매화당에서는 오늘도 찬란한 조명 아래 값비싼 식기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유진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지난 10년간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만족스럽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진아, 이 나물 무침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늘 부족하다는 소리만 듣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이 집안에 맞춰 살았어요.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엄마는 김장김치 팔아서 제 대학 등록금 내주셨거든요.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지으며 찬 시선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은 못 속이지. 그런 식으로 자라온 사람이 우리 집안격에 맞는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 그 말을 들은 유진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유진은 꾹 참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1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자신을 바꿔가며 살았는데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친정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유진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평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여행을 떠나곤 했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경북 예천에 맛집으로 유명한 민속식당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전통 된장찌개로 소문난 곳이라고 했죠. 그래, 시골 밥집에서 혼자 밥이나 먹으면서 마음 좀 추스르자. 유진은 이틀 후 경북 예천으로 향했습니다. 예천에 도착한 유진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허름한 외관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돌아갈 수도 없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나온 여자가 인사를 했어요. 박말순이었죠.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말순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무뚝뚝한 표정에 거친 손을 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메뉴판을 보며 조금 실망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같은 평범한 메뉴들만 있었거든요. 유진은 어색하게 말했어요. 된장찌개 말고 스테이크는 없나요? 여기 꼭 70년대 같네요. 말수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딴 데 가시지요. 여긴 된장 냄새 나는 사람들만 봤는데. 유진은 순간 당황했어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앉은 마당에 나갈 수도 없어서 그냥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유진은 솔직히 실망했어요. 투박한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는 너무 평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유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 떠올랐거든요. 말수는 계속 유진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다른 손님들과는 정겨운 사투리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유진에게는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죠. 유진은 그런 말순의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유진은 계산을 하며 말순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서 오래 하셨나요? 30년 넘게 했지요. 우리 아들 하나 키우느라고. 말순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식당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순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유진은 며칠 동안 예천 식당에서 느꼈던 묘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차가운 시선과 된장 냄새 나는 사람들만 받는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어요. 딸 서윤이 며칠 전부터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혼자 웃고 있었거든요. 25살 서윤은 평소 엄마인 유진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었는데 요즘 따라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서윤아, 요즘 왜 그렇게 휴대폰만 보고 있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친구들이랑 카톡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진은 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설레는 듯 했거든요. 어머니의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서윤이 조심스럽게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말 좀 있어요. 유진은 서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뭔데? 말해봐.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서윤은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말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유진의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분인데? 뭐 하는 사람이야? 유진이 물었죠. 의사예요. 이름은 강태훈이고 32살이에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행복감이 묻어 있었어요.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라니 나쁘지 않은 직업이었거든요. 그래. 어느 병원에서 일해? 서울대병원이에요. 정형외과 전문이에요. 서윤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은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전문이라니 딸의 상대로는 충분히 괜찮은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재벌가 며느리로 살아온 경험상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좋네. 그런데 집안은 어때?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서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키우셨대요.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인데? 경북 예천에서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서윤은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경북 예천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유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예천이라고 했어? 무슨 식당인데? 전통 된장찌개로 유명한 곳이래요. 30년 넘게 하셨다고 하던데요. 유진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경북 예천,
전통 된장찌개, 30년 넘게 운영,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여자. 모든 조건이 며칠 전 자신이 만났던 그 식당 주인 박말순과 일치했거든요. 혹시 그분 성함이 뭐야?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말순이라고 하시는데요. 왜 그러세요, 엄마? 유진은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며칠 전 자신을 차갑게 대하며 된장 냄새 나는 사람들만 받는다고 했던 그 여자가 바로 딸의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겨우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어요. 아, 아니야. 그냥 좀 놀라서 그래.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사실 내일 태훈 오빠가 어머니 뵈러 간다고 해서 저도 따라가려고 했어요. 엄마도 같이 갈래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혼자 가봐. 나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겠다. 서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며칠 전 자신을 무시했던 그 여자가 딸의 예비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진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만나는 남자가 정말 그 여자의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유진은 몰래 서윤을 따라 나섰어요. 서윤은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서윤이 도착한 곳은 서울대병원 근처의 한 카페였어요. 유진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키가 크고 단정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유진은 그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선량해 보이는 인상에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더니 함께 나왔습니다. 유진은 계속 따라가며 그들의 행선지를 확인했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경북 예천행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유진은 다급하게 자신의 차로 돌아가 예천으로 향했어요. 며칠 전 갔던 그 식당으로 말이죠.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서윤과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은 차 안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박말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그 남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아들 왔네. 서윤이도 왔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전 자신에게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말순이 아들과 서윤에게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있었거든요. 유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무시했던 박말순이 딸의 예비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말순이 자신에게 보였던 차가운 태도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 기분 좋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어제 태운 오빠 어머니 만나고 왔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유진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 어떤 분이시던데?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한테도 친딸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태훈 오빠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말순이 서윤에게는 따뜻하게 대했다니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그분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직은 모르겠지만 태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거든요.
서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상 신분 차이가 나는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며칠 전 말순에게 받은 모욕감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서윤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너 그 사람 집안 제대로 봤어?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된장찌개 냄새나게 생긴 시골 식당집 아들이야.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그런 출신으로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이건 내 인생을 망치는 짓이야.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현실을 봐야지. 엄마가 재벌가 며느리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너까지 그런 고생할 필요 없어. 엄마처럼 그렇게 살기 싫어요. 감정도 없고 사랑도 없이 살기 싫다고요. 서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진은 딸의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현실적인 조건도 중요하다고. 서윤은 화가 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엄마의 현실적인 조건이 뭐예요? 시어머니한테 매번 구박받으면서 사는 게 현실적인 조건이에요? 그 말을 들은 유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서윤이 자신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찌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 사람과는 만나지 마. 서윤은 실망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유진은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을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유진은 결국 직접 박말순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태훈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며칠 전 받은 모욕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딸이 자신처럼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틀 후 유진은 다시 예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어요. 손님들이 거의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에 오신 분 아닌가? 안녕하세요.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유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말순은 의아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디요? 유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사실 제가 강태훈 씨와 사귀고 있는 이서윤의 어머니입니다. 말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러시구만.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예요. 유진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1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냥 아드님 시집 잘 가게 된 셈 치시고 저희 딸과는 이만 끊어주세요. 말순은 봉투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기요? 아드님도 의사시니까 더 좋은 인연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딸은 아직 어리고 집안 격차도 있고 해서요. 서로를 위해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말순은 잠시 침묵하더니 봉투를 집어 유진 앞으로 던졌습니다. 이 돈 가져가시오. 유진은 당황했어요. 왜요? 충분하지 않나요? 더 드릴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은 당신 같은 인간 밑으로 안 들여보내요.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나서 죄송하구만. 그 말을 들은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며칠 전 자신이 말순에게 했던 말이 고스란히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 딸은 재벌가 딸이에요. 아드님과는 신분이 맞지 않아요. 말순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고 해서 뭐가 대단한 기요? 내가 보기엔 인격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여기 와서 된장찌개 무시하고 70년대 같다고 하던 분이 누군디요? 그런 분이 키운 딸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유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과거 행동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내 아들은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고요. 당신 딸도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디 어머니가 왜 나서서 방해를 하는 기요? 유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봉투를 들고 식당을 나서는 유진의 뒷모습을 말순은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말순에게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말순의 말이 가슴에 와닿기도 했거든요. 박말순에게 굴욕을 당하고 돌아온 유진은 며칠 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말순의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내 아들은 당신 같은 인간 밑으로 안 들여보내요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유진의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있어.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유진이 물었습니다. 검찰에서 회사에 압수수색 나왔어. 횡령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 유진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횡령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곧 텔레비전 뉴스에서 남편 회사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 유진건설, 정부 사업 수주 과정에서 수십억 원 규모 뒷돈 의혹, 유진건설 대표 일가, 임대차 갑질 논란까지 불거져 유진은 리모컨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면에는 자신과 남편의 사진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재벌가 며느리의 오만한 행태라는 자막과 함께 자신이 평소 모임에서 했던 발언들이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인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두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였어요. 유진아, 뉴스 봤어? 괜찮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동정심보다는 비웃음이 느껴졌거든요. 유진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재벌가 며느리라는 지위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였습니다. 언론에서 유진건설 일가의 숨겨진 과거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보도가 나왔거든요. 남편 가족의 과거 비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유진의 친정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유진건설 며느리 차유진 씨의 친정은 과거 사채업으로 무리를 빚었으며 친정아버지는 사기 혐의로 수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유진은 그 뉴스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했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됐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유진의 출신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외출조차 할 수 없게 됐어요. 평소 자주 가던 백화점이나 호텔 라운지도 갈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딸 서윤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윤은 집에 돌아와서 유진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엄마, 뉴스에 나온 게 다 사실이에요? 우리 친정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태운 오빠네를 그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서윤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유진은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허영에 빠져 살았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며칠 후 서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 태운 오빠 집으로 갈게요. 여기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서윤아,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지금 그 집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상황이 이런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때 아니에요? 태훈 오빠는 뉴스를 보고도 저를 변함없이 대해줘요. 서윤이 집을 나간 후 유진은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은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외로움 속에서 유진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강태훈과 박말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는 놀라웠어요. 태훈은 어릴 때부터 성적이 우수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으로 공부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말순은 태훈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 고추장과 된장을 팔았고 심지어 공장에서 야간 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그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말순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게 됐거든요. 반면 자신은 뭔가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렸던 거죠. 특히 한 지역 신문 기사가 인상 깊었어요. 홀어머니 정성으로 키운 의사 아들, 고향에서 무료 진료 봉사 이어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태훈이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유진은 그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말순에게 갔을 때 한 행동들이 부끄러웠거든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내 아들은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던 말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품격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걸 말이죠. 유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평소 건강하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과거 같았다면 수많은 조문객들로 붐볐을 텐데 회사 비리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발길을 끊었거든요. 유진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으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막상 돌아가시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생전에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모이신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남편과 유진, 그리고 시아버지가 거실에 모였어요. 변호사는 봉인된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저 박현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 부분은 재산 분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며느리 차유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유진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순간부터 불편했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진의 친정은 사채업으로 집안을 무너뜨렸고 그 아버지는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출신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진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녀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더욱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은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거든요. 진심은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유진은 우리 집안의 지위를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유진이 언젠가는 진짜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잃어봐야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진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글을 남깁니다.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 읽자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유진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됐거든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지 이제 알겠어. 우리가 너무 오만하게 살았나 봐.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 비리 사건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살던 집도 압류되고 재산도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유진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재벌가 며느리라는 지위도 재산도 심지어 살던 집까지 모두 사라졌거든요. 친구들은 더 이상 유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같았다면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어요.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없었고 모두 자신의 지위 때문에 가까이 했던 거라는 걸 말이죠. 가장 힘든 건 딸 서윤과의 관계였어요. 서윤은 태훈과 함께 지내면서 유진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서윤이 짧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래, 괜찮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좋아요. 태훈 오빠네서 잘 지내고 있어요. 태훈 오빠 어머니가 저를 정말 친딸처럼 챙겨주세요.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박말순이 서윤을 잘 돌봐주고 있다니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엄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태훈 오빠 어머니한테 돈 들고 가서 우리 헤어지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유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서윤이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거였죠. 서윤아, 그건 태훈 오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이해한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 한 건 잘못됐다고. 유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말순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했다는 말이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거든요. 엄마, 저는 태훈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태훈 오빠 어머니도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 너희들이 좋다면. 유진은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지금 자신에게 남은 건 딸뿐이었는데 그 딸마저 멀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유진은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봐야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라는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다는 걸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었는데 자신은 그걸 무시하고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모든 것을 잃고 임시 원룸에서 지내게 된 유진은 매일 텅 빈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라면과 김치 몇 개만 달랑 들어 있었고 과거 입던 명품 옷들은 모두 처분하고 평범한 옷들만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유진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옷차림. 이게 정말 자신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과거 재벌가 며느리로 살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휴대폰에는 미남요금 독촉 문자만 계속 왔습니다. 과거 같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유진은 구직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에 쓸 경력도 변변치 않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자책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거든요. 유진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경북 예천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인 거였죠. 박말순을 다시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천에 도착한 유진은 며칠 동안 말순의 식당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과거 자신이 말순에게 했던 행동들이 부끄러워서 말이죠. 식당 밖에서 지켜보니 말순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을 친근하게 대하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순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있어 보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가진 돈도 얼마 없어서 값싼 곳에서 밥을 먹어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유진을 말순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말순은 유진의 달라진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초라한 차림새, 수척해진 얼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혼자 오셨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음식이 나오고 유진은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거든요. 말순은 유진의 모습을 보며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밥을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말순이 말했어요.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음 날 유진은 또 식당에 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계산할 돈을 꼭 쥐고 와서 밥값을 치렀어요.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매일 식당에 와서 조용히 밥을 먹고 갔어요. 말순도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고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다 나간 후에 말순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설거지 좀 도와주시겠어요? 유진은 당황했어요. 제가요? 네. 혼자 하기엔 좀 많아서요. 유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고 말순이 도움을 청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거든요. 처음 설거지를 하는 유진의 손은 어색했어요. 살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릇을 떨어뜨릴까봐 조심스럽게 씻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말순이 옆에서 말했어요. 유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에 묻은 따뜻한 물과 비누 냄새, 깨끗해지는 그릇들,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말순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주무세요? 근처 여관에서요.
그럼 내일도 오실 거예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괜찮다면요. 됐어요. 내일도 설거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유진은 매일 식당에 와서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말순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여볼래요? 제가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말순은 유진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된장을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물의 양, 불 조절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된장찌개는 마음을 담아 끓여야 해요. 급하게 하면 맛이 안 나요. 말순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유진은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여봤습니다. 서툴렀지만 말순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완성했어요. 맛을 보니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처음 치고는 잘했어요. 말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유진은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잘했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는데 말순의 칭찬이 정말 고마웠어요.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된장 냄새가 조금은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순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된장 냄새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담근 된장은 집 냄새, 어머니 냄새거든요.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작은 식당에서의 하루하루가 유진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땀 냄새, 소박한 음식의 맛, 진솔한 대화들. 이 모든 게 과거에는 무시했던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유진은 처음으로 진짜 삶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식당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다가 급히 앞치마를 벗고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서윤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해야 할까 고민됐거든요. 엄마는 괜찮다. 너 걱정 말고.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태훈 오빠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유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지만 막상 딸이 직접 말하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언제? 다음 달이요. 작은 결혼식으로 할 거예요. 엄마도 오시죠? 물론이지. 엄마가 왜 안 가겠니? 그런데 엄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태훈 오빠 어머니한테 죄송해요. 엄마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엄마를 시어머니로 받아주실까 걱정돼요. 유진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 때문에 딸이 걱정하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때 말순이 유진 옆으로 와서 몸짓으로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유진은 당황했지만 말순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서윤아, 나 말순이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잘 있었어?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고? 네, 덕분에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무슨 걱정 있어? 저희 엄마 때문에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용서해 주실까 해서요. 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윤아, 내 엄마는 지금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하고 있어. 이미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걱정하지 마. 정말요? 엄마가 지금 거기 계세요? 유진은 서윤이 놀라는 목소리를 들으며 부끄러웠어요. 딸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 내 엄마가 우리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어. 된장찌개도 정말 잘 끓여.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닌가? 같이 일하고 있잖아.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이 중요하지. 말순의 말에 유진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을 용서해주는 말순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며칠 후 태훈이 서윤과 함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태훈과 제대로 마주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이 어머니시죠? 저는 강태훈입니다. 태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유진은 어색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태훈의 말에는 비난이나 놀라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서윤도 유진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일하고 계셨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창피해서.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태훈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서윤 어머니, 결혼식 때 저희와 함께 줄에서게 앉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 두 분 다 저희의 어머니시잖아요.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태훈이 자신을 동등하게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말순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같이 인사하러 가야지. 둘 다 시어머니 아닌가. 그 순간 유진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요. 유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서윤이 유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유진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과거 재벌가 며느리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유진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어요. 태훈의 병원 동료들과 고향 사람들, 그리고 서윤의 몇몇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과 말순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서윤이 정말 예쁘네요. 말순이 속삭였어요. 태훈 씨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잘 키우셨어요. 둘이 행복하게 살겠지.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진은 서윤과 태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한 할머니가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두 분 다 훌륭한 어머니들이네요. 아이들이 복이 많아.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훌륭한 어머니라고 말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말순이 유진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네. 네,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에 올 자격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서윤이 엄마인데 왜 자격이 없어? 유진은 말순의 따뜻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이제 식구잖아. 당연하지.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속할 곳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서윤과 태훈의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이제 완전히 예천 생활에 적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순과 함께 장을 보고 식당 준비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됐거든요. 유진아, 오늘 서울에서 손님들 많이 온다더라. 말순이 아침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그래요? 요즘 정말 손님이 많이 늘었네요. 실제로 요즘 식당은 예전보다 훨씬 북적거렸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유진이 끓이는 된장찌개가 인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로 서울 번호판을 단 차들이 여러 대 도착했습니다. 중년 부부들이 내려서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된장찌개 집이군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유진이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손님들이 앉자 말순이 주방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말순은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 정성껏 만들거든요. 특별한 비법은 마음이죠. 유진이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보던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저분도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 제법 하죠. 말순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음식이 나가고 손님들이 맛을 보더니 연신 감탄했습니다. 와, 이 맛이 진짜네요.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집에서 먹던 어머니 손맛 같아요. 유진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거든요.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말순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간판 새로 만들까? 간판을 왜요? 이제 우리 둘이 함께하는 식당이니까 이름도 바꾸면 좋겠어.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어떤 이름으로요? 강모자 식당이 어때? 우리 둘 다 강씨 며느리잖아. 말순의 제안에 유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말순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며칠 후 정말로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강모자 식당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진 간판이었어요. 유진은 그 간판을 보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과 태훈이 깜짝 방문했어요. 새 간판을 보러 온 거였죠. 어머니들, 간판 정말 멋져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해요. 유진은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과거에는 딸에게 부끄러운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된 것 같았거든요. 태훈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우리 병원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야겠어요. 고마워, 태훈아. 너희들이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힘이 나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말순이 물었습니다.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말순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손자 생기는 거야? 유진도 깜짝 놀라며 서윤을 바라봤어요. 진짜? 언제부터? 2달 됐어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러워서 이제야 말씀드려요.
말순과 유진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곧 함께 손자 손녀를 키우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우리 아기 태교 음식으로 된장찌개 많이 끓여줘야겠네. 말순이 말했어요. 제가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유진도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서윤과 태훈이 돌아간 후 말순과 유진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아, 우리 참 신기한 인연이지? 정말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 너 정말 콧대 높았었어. 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행동했던 제가.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이 중요하지. 유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걸 잃고 절망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 사는 게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살다가 이제 가족이 생겨서 좋아. 며칠 후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식당을 찾아왔어요. 강모자 식당이 소문나서 취재하러 온 거였죠. 두 분이 함께 운영하시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말순과 유진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여인, 된장 냄새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울에서 온 손님들은 유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겨요. 된장찌개 하나에 이런 깊은 이야기가 있다니. 유진은 그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은 혼자 주방에서 내일 쓸 된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맛있게 삭혀야 깊은 맛이 나나 봅니다. 된장찌개처럼요. 말순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어요. 그 냄새, 이제 참 좋지? 네, 정말 좋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이게 진짜 집 냄새, 가족 냄새라는 걸.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가득한 작은 식당에서 진짜 행복을 찾은 두 여인의 모습이었어요.